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곡물펀드 어떻게 가입하느냐라고 또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에 대한 답변 한번 간단히 드려볼게요. 제가 3대 농산물 선물이란 ETF를 한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수익도 잘 나고 있고 또 3대 농산물이 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었어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수적인 그래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작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그림으로 나와 있는 콩하고요. 대두라고 불리는 그다음에 소맥이라고 하는 밀 그리고 옥수수 이 세 가지를 3대 농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격까지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직전 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땡땡님이 역시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3대 농산물 얼마나 더 오를까에 대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제 원초적인 질문이신 거죠. 그럼 곡물 펀드 어디서 가입하면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최근에 추천드리는 게 펀드보다는 ETF 추천을 좀 많이 드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ETF가 몇 종류 되는지 많지 않아요.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굳이 이거 하자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해외 ETF를 뭐 야간에 거래하시거나 저는 그럴 필요를 못 느끼긴 했어요. 그건 조금 선수의 영역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레버리지라고 뭐 몇 배짜리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뭐 그렇게 찾아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 국내에도 ETF가 있으니까요. 라는 제 생각이었고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식 사시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곡물 펀드 제가 ETF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거래하시는 증권사가 있을 거예요. 요새는 MTS라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접속하셔서 주식 사듯이 매수하시면 되고요. 어떤 ETF 사면 되는지는 바로 제가 이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국투자라든가 미래에셋대우, 뭐 삼성증권 이런 데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어떤 상품이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생긴 그 농산물 ETF는 2011년도 1월 10일 날 생긴 그 타이거 미래에셋 거죠. 농산물 선물 이넨스드라고 하는 ETF입니다. 규모도 395억이니까 제일 커요. 물론 이것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보수가 좀 비쌉니다. 0.7% 정도 되니까 연간인데요. 조금 보수가 비싸서 저는 이거보다 좀 저렴한 유사한 구조의 코덱스의 3대 농산물 선물이라는 ETF를 투자를 하고 있고 요 보수는 55bp니까 0.55% 그러니까 0.7보다 0.15% 포인트가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순자산은 좀 대신 좀 작아요. 111억 정도 규모가 좀 3분의 1 정도로 작은 거죠. 근데 움직이는 거는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3대 농산물이 고루 들어있고 그다음에 삼성에서는 특이하게 비슷한 2011년도에 콩만 따로 떼서 콩 선물 ETF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규모는 좀 더 작죠? 86억 정도고 보수는 좀 더 비쌉니다. 68bp 0.68%인데요. 요거는 조금 더 콩에 베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거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시카고의 상품거래소 그래서 CBOT라고 불리는 거래소에서 상장돼 있는 콩 선물 가격에 투자하는 게 코덱스 콩 선물 ETF고요. 옥수수 선물 및 콩 선물, 밀 선물 요 세 가지 3대 농산물의 가격을 추종하는 게 3대 농산물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래하시는 그 증권사의 MTS 접속하셔서 요거 찾으시면 돼요. 콩, 뭐 농산물 이렇게 찍으시면은 이제 관련된 ETF가 쉽게 검색이 되신다. 그리고 그냥 바로 매수해 보시면 될 겁니다. 가격을 한번 제가 짚어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직전 10년간의 차트고 11월 17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이 3대 농산물의 가격을 찾아봤는데요. 먼저 옥수수를 찾아보니까 이 파란색이고 459 정도가 이제 평균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 옥수수 가격이 대략 한 400이 좀 넘는 선이니까 옥수수는 10년 평균보다는 아직 좀 밑돌고 있네요. 두 번째, 콩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축으로 제가 좀 빼놨는데 1113이 평균인데 지금 콩을 보시면 1150이 좀 넘었으니까 콩은 10년 평균 넘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밀도 10년 평균 넘었습니다. 574인데 지금 한 600이 넘었으니까 밀 가격도 평균을 넘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옥수수 빼고는 이제 모두 직전 10년의 평균 가격이 다 도달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한 석 달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 많이 올랐죠. 예,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저는 그때 마침 이 중국 산샤댐 뭐 홍수 나서 범람한다 이런 뉴스도 봤고 뭐 작황이 어려울 것 같다느니 중국 뉴스를 보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저도 투자를 좀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파르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가격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풍년이 아니잖아요, 작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영역은 좀 투기적인 영역으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영역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 과거 2011년에서 2012년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때를 만약에 가정하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도 뭐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랍의 봄이라고 그래서 뭐 리비아라든가 시리아 쪽까지 해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대부분 곡물의 작황이 안 좋아서 그 당시에 곡물 가격이 정말 식량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치솟았었던 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딱 신기하게도 그 폭동이 있던 시점에 아랍의 봄이 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는 좀 안 좋은 현상이 안타깝지만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식의 주기 때문에 이제 먹거리 가격의 안정이 가장 좀 중요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기후 변화 관련된 테마의 ETF 투자 상품들, 펀드 상품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그 에그플레이션과 그를 달리한다고 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부터의 가격은 싼 건 아니고 지금도 투기 영역으로 진입은 하지만 이 농산물의 가격을 좀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